공포의 왈왈왈 6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사실은 그 후난성 여행을 참 하기 힘드네요. 이번에도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동 방문 좀 다뤄볼까 합니다. 홍 선배 오늘도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진핑 주석 이 새해 첫 방문지 중동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아주 핵심적인 나라들이 찾아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마다 중국 국가 주석이 새해 첫 방문지 어디냐 이것이 이제 관심을 모으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동 세 나라를 갖다 찾아갔습니다. 이 어느 나라냐?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중동을 대표하는 세 나라를 찾아갔는데요. 이것은 예년 중국 국가 주석의 외국 방문 일정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앞당긴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은 그럼 언제 갔나요? 예, 보통은 3월 하순이나 4월 하순 이런데요. 이게 왜냐하면 3월에 그 전국 인민 대표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양회. 예. 양회가 끝난 다음에 좀 이렇게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3월 하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3월 하순에 러시아를 갔다 갔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월 하순에 파키스탄을 네. 그 첫 해외 순방지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 이걸 갖다가 그 엿볼 수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원래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세계는 넓고 문제는 많다. 국제사회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예. 세계는 넓고 문제는 많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중국의 생각이나 해법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니 중국은 빠질 수 없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동안에는 남들이 듣고 싶어하건 보고 싶어하건 말하지 않는데 이제 말할 때가 됐다라는 선언인가요? 됐다는 거죠. 예, 이제는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예. 거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원래 이렇게 서둘러 중동을 간 것은 그만큼 중동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중국 외교 전략에서 중동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막 풀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산유국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이 지금 그러니까 단교를 한 이런 상태라서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그 시기가 이란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자마자 갔다는 것도 참 굉장히 눈에 띄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돈보따리 또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시 주석의 중동 방문에 좀 그런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실질적인 성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면요. 지금 불안한 중동 지역에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중간에 서가지고 뭔가 예.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인데요. 예. 지금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고 IS라는 존재가 있고 여기 지금 사우디는 수니파죠. 예, 이란은 그렇죠. 시아파죠. 예. 서로 거기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중국은 이제 그 중동 국가가 봤을 때는 미국, 유럽, 러시아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은 안 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중간자 역할을 좀 해가지고 좀 서로 적절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니까 수니파든 시아파든 사우디든 이란이든 다 중국은 우리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사우디하고 이란이 싸우더라도 중국은 이제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쌍방이 냉정을 지키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라. 마치 이제 우리 북핵 문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중국이 조정자,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안성맞춤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국력은 미국하고 이제 엇비슷해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 어느 쪽 편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약간 받는 느낌은 이란 쪽에 많이 치우치는데 다만 사우디도 계속 관리해주는 조금 그런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란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버리지는 않는다. 그거 좀 보여주는 그러면서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재자 같은 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중국이 이렇게 중동에 화려하게 등장했다는 건 참 뉴스는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은 그 중국 그 CCTV 화면을 보면서요. 예. 이란의 그 의장대 같은 거 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란 의장대는 굉장히
아주 웅장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란과- 대국이라는 느낌이 확 들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예. 경우는 의장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략한 데다가 예. 이분들이 들고 나오는 문화 행사를 보니까 저기 군인들이 저기 칼춤을 추더라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그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란과 중국 이런 걸 이렇게 오랫동안 봐오다 보면은 이란하고 중국은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그 제국 출신이라는 거 말끝마다 2000년 얘기하는 거 그거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중국이 항상 이게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듯이 이란은 언제나 샤 중에 샤의 나라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정치 체제에서도 미국과는 따라가면서 독재는 아닌 것이 이 교묘한 집단 지도 체제 이렇게 계속해서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견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밖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문제가 뭐 많다 뭐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해도 결국 그런 힘이라든가 저력 이런 게 참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보면서 야 참 중국과 이란 어디로 갈까. 근데 물론 두 나라 다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항상 움직이는 게서 뭐 당장 어떤 움직임이 보이진 않겠지만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가서 뭐 우리 돈으로 한 86조 원 돈보따리 풀었다고 하는데 이 경제적인 거 어떤 내용들 오가는지 또 소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동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거고요. 예.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통적인 에너지 안보에 기초 그렇죠. 예. 이 측면에서 보면은 중동은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원유 수입량의 16%를 사우디에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9%를 이란에서 가져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데 2014년 같은 경우는 엠바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에서 많이 가져오고 싶어도 예. 많이 못 가져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제1의 원유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에서 사우디와 이란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입장을 거꾸로 놓고 생각해서 사우디와 이란 입장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이 방대한 원유 수입을 안 해주면은 이 저유가 시대를 맞아가지고 사우디 재정이 아주 거들날 거다 이런 얘기도 예. 있고요. 또 중국이 없었다면은 이란이 서방 경제 제재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도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막 풀린 거고요. 그래서 이란이 값싼 이제 원유를 수출하게 되면 국제 유가 하락을 부채질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사우디와 이란의 원유를 갖다 더 사들일 거냐. 이것은 사우디와 이란에서 봤을 때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특히 말씀드렸고요. 사우디는 지금 중국이 아니고서는 그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거덜나는 게 유가 막 떨어졌을 때 그때 중국이 사실은 에너지 수요가 없었는데 전략 비축유를 확 늘려주면서 사우디 재정을 굉장히 많이 뒷받침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중국에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사실 이 그런 뭐 에너지 안보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 중국이 그거 단순하게 석유 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동을 찾지는 않았을 거고 왜 그러잖아요. 그 미국의 그 피보트 아시아, 이 아시아 회귀 전략 틈을 타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을 떠난 사이에 이제 중국이 그 사이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략이라는 것이 일단 중동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은 했지만 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오랜 맹방이 미국의 맹방하고는 사실은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원수의 원수는 친구인데 원수의 적이 그러니까 원수의 친구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하고 미국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저기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에서는 뭐 전혀 좋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하고 언론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전략은 중단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아오니까 그 빈틈 비공간을 갖다가 지금 중동이 이제 그러니까 빈 공간 그러니까 중동의 빈 공간을 갖다 중국이 이제 차지하는 거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중동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찾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세 나라가 참 이렇게 세 나라를 간다는 것도 보통 미국도 이렇게 세 나라를 물론 이란은 당연히 안 갔지만은
사우디, 이집트, 이란을 한 번에 쫙 간다라는 거는 중동 영내에서 이 세 나라의 위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근데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외국 순방 갈 때 보면은 보통 서너 개 나라 예. 해서 그 중에 중요한 한 나라하고 예, 나머지 이제 그렇죠. 두세 나라는 덜러리 쓰는 이런 성격인데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예. 세 나라 이렇게 그냥 함량이 아주 함량 미달이 아니고 뭐죠? 이란이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이집트를 연달아 가는 정상들도 거의 없지만 사우디, 이집트, 이란을 한 번에 간 정상 그러니까 79년 이스라엘 혁명 이후에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뭐 잘 아시겠지만 세 나라 하나하나 보면은 모두 중요한 국가들인데요. 사우디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랍 세계의 뭐 맹주들이고요. 사우디는 이슬람의 성질을 갖고 있고 수니파의 맹주고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뭐 맏형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뭐 사우디가 그 시아파 학자 처형하면서 생겨난 그 이란하고 단교 예. 이것도 보면은 뭐 그냥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 뭐 오만이나 이런 데서 다 이 저기 외교 관계를 낮추거나 아니면 단교하는 걸 보면 사실은 뭐 사우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역시 북아프리카 국가지만 여기 또 아랍 연맹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랍의 원래 그 사회 문화적 외교적 중심은 다 이집트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도 갔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무바라크 시대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랍의 범으로 국력은 크게 상했지만 그래도 정치적 영향력은 뭐 엄청난 예. 나라고 또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중동을 예.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란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서방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경제 제재를 했는데도 완벽하게 자력 갱생 국민 경제 체제를 구축한 걸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사실 그 이슬람권 인구가 뭐 14만 명 세계 이슬람 인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랍 이슬람은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한 8천만 명 그 정도 되고 사우디만 해도 2,700만 명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랍인들 인구 자체가 워낙에 적고 반면에 아랍이 아닌 이란 인구가 8,100만 명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이란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남은 것 자체가 참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시 주석이 이란 가서 이란 최고 지도자 만나고 했을 때도 아주 그 뭐 미국 비판하는 말도 뭐 서슴지 않고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니를 갖다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경제 독점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페르시아 예.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예. 2000년 전 얘기해서 2000년 전. 예. 2000년 전 그 페르시아 예. 그 실크로드 서쪽 끝쪽에 있는 육상 실크로드죠. 그렇죠. 서쪽 끝자리에 자리 예.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시진핑 주석이 새해 첫 순방기로 중동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그림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중국이 중동에다가 이제 눈을 돌렸다 이런 건데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서 유라시아 복판에서까지 좀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위안화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질서에다가 일단 도전을 한 거고 예. 올 초에는 또 최대 규모의 또 이제 군부 계획을 단행해 가지고 미국 군사력과 맞설 준비를 한 거고 예. 이제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제3세계에 대한 물량 공세 이렇게 돈보따리를 갖다 엄청나게 풀면서 예.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를 보면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자기 친구 만들기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엄청난 돈보따리 풀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얼마를 푼 건가요? 예, 그 합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돈 86조 원을 갖다 예. 풀었는데요. 세 나라에 걸쳐 가지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크로드 프로젝트,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 저번에 말씀드린 1대1로 예. 전략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번 중동 방문의 최대 성과는 보면은 이 자신의 발명품 아닙니까? 1대1로 프로젝트. 예. 이것에 강력한 엔진을 갖다 확보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아랍 국가는 보면은 중국이 7번째 무역 상대국인데 첫 번째 방문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원전을 수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14개 협약하고 MOU를 맺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이 예.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하고 이제 15억 불짜리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를 맺어가지고요. 시노펙이 사우디에다가 석유화학 공장을 갖다 짓게 됩니다. 이게 참 눈길을 끄는 게요.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이 사실 밝혀지지는 않아서 저도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사우디가 이 세계 최대 회사잖아요. 아람코라 그러면 아람코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건 굉장히 뜻밖이다. 근데 그러자마자 시 주석이 갖고 그 다음에 시노펙과 합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뭔가가 좀 그 뒤에 숨겨진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이러다 보면 아람코 지분도 결국은 시노펙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니까 그죠. 뭐든지 하여튼 간에 걸리는 대로 다 지금 마구잡이로 싹쓸이 지금 투자할 사람도 지금 한마디로 중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우디에 진출한 중국 기업이 한 그 160개가 넘는데요. 예. 주로 보면 철도, 항구, 발전소, 통신 아주 그냥 뭐 중요한 기간 산업인데요. 예. 덩치가 굵직굵직한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는 지금 우리 돈으로 18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여기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차관도 중국이 이집트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지금 했습니다. 이집트가 굉장히 돈이 급하거든요. 이집트가 아랍의 봄 뒤에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근데 그 다음에 민주정부가 약간의 그 쿠데타로 이제 물러선 다음에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좀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많이 좀 끊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중국이 가서 아 참 무서운 중국인. 그리고 마지막 방문국인 그 이란과의 경제 협력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나요? 예, 이란은 뭐 그 우리 신문도 이제 그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란하고 무역 규모를 갖다가 10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연간 6천억 달러로 그러니까 예. 2026년이면은 6천억 달러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여기 지금 2014년에 520억 달러 했거든요. 그거 비하면 한 11배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사실 이란을 찾은 것은 그러니까 제재 해제 이후 처음 찾은 이제 외국 예. 정상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금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 이제 막 풀렸기 때문에 그렇고 외환 보유액 부족하고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7개 분야의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거는 테헤란하고 마시하드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을 중국이 해주겠다는 건데 아하, 예. 이거는 일본이 굉장히 하여튼 배가 아파하는 겁니다. 아, 또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예. 국제 지금 고속철도 입찰 경쟁에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그냥 세게 붙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예 탈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땄고 인도네시아 고속철도는 예. 그리고 인도 고속철도를 갖다가 일본이 땄어요. 아, 그것도 참 얼마 전에 큰 뉴스였는데. 그렇죠. 그 1대1인데 예. 1대1인데 이번에 이란에서 땄기 때문에 2대1이 됐다 해가지고 아하, 예. 일본 언론들은 굉장히 배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야의 협력을 갖다가 하기로 했는데요. 인프라 투자하고 환경 협력 분야 이런 걸 갖다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에 미국 주도로 이제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받았는데 중국은 그래도 이란산 원유를 꾸준히 들여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원유 도입량의 한 10% 가까이를 이란산을 갖다 지금 도입했는데 그래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가지고 중국은 이란이 어려웠을 때 이란 편에 언제나 서 있었다 하고 이제 감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니도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보인 걸 갖다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란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서방은 결코 이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정부와 국민은 언제나 중국처럼 이렇게 독립적이고 믿음이 가는 이런 나라와 관계를 강화하려고 예.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메니도 마찬가지로 제재 시기 예.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의 표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 이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기를 중국은 언제나 이란에 믿을 만한 협력 파트너로 남을 거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 참 두 나라 이때 분위기 좋았겠네요. 뭐 사실 그리고 제재 그 유엔 안보리의 군사 제재에서 약간의 유예 조치를 그때 또 살짝 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약간 남겨둔 그래야 이제 또 러시아 중국이 또 핵 합의안에 또 합의를 해줄 때 예. 근데 그러면 사실은 중국의 무기 수출 길도 열어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첨단 무기를 들어가는 거를 막기는 막는데 약간의 좀 여지를 둬서 결국 러시아 중국에는 또 뭐 이익이 있어야 될 테니까.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이 그 아랍연맹 가서 연설을 하면서 시 주석이 뭐 아랍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랍연맹 본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데 여기서 연설을 하면서 아랍 세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국이 앞장서겠다 하면서 우리 돈으로 66조 원을 갖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 약속 같은 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나라하고도 마찬가지지만 1대1로 프로젝트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모든 걸 예.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모든 약속들이 보면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참 그 이번에 시 주석이 찾아간 나라 아까 뭐 열병식 얘기도 의장대 얘기도 하셨는데 중동 세 나라도 참 굉장히 각별하게 예우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외환보 요구 자체가 4조 달러 가깝게 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미국이 저러고 있는 마당에 중국 같은 이런 뭐 큰 손이 온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인이 오시는 건데 동방에서 귀인이 오시는 건데 예. 시진핑 주석이 찾은 나라들은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대 경쟁을 벌이다시피 했는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제유가로 이제 경제가 힘든 상태고 또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예. 상태고 이란은 또 제재가 막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탄 전용 기가 연공에 들어서니까 호위 전투기 4대를 보냈습니다. 참 좀 과하다는 생각. 그래서 경호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왕가의 실세입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제2왕위 계승자를 공항까지 보내가지고 예. 시 주석을 갖다가 영접을 했고요. 또 살만 빈 압둘 라지자 사우디 국왕 이분은 이제 1936년생이신가 그러는데 나이가 원래 80이에요. 굉장히 많고 건강도 아주 안 좋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TV 화면에 보니까 저분은 저기 행사장에 안 나오고 좀 쉬셔야 될 텐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작년에 즉위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어요. 아, 예, 건강을 그렇군요. 둘러서 그래서 아들이 좀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인데 이 무함마드 이 아들을 많이 내세워서 하고 무함마드가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나가서 영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썰만이 방송에 나오고 어쨌건 현장에 직접 안 나왔어도 시진핑을 맞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거네요. 행사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행사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저것도 정말 어디 예. 보면 이례적인 이런 예. 거고요. 사우디를 떠나서 이제 이집트로 날아가니까 이제 이집트는 호위 전투기를 8대를 보냈어요. 아까 사우디는 4대를 보냈는데 예. 2배 더 하고 이거는 또 LCC 대통령이 직접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예, 외신 사진들에 막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공항으로 이만저만한 영접이 아닌 거고요. 또 이제 이란 가니까 이제 역시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고 로하니 대통령이 예. 직접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환대한 배경에는 역시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의 영향력 상승을 기대하는 의도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것 같아요. 그거 참 이집트와 사우디는 진짜 미국의 벗들이었는데.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시진핑 주석은 그 미국이 오랜 맹방이지 않습니까? 사우디하고는 이제 에너지 협력을 약속을 했고 탄탄한 에너지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이란 뭐 미국이 오랜 앙숙이었지만 여기하고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객상시키는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시 주석이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중동 방문은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중동 방문은 처음이고요. 이분이 이제 2013년 3월에 국가주석에 취임했으니까 예. 그 이후로는 중동을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국가주석이 중동에 간 것도 7년 만에 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예. 간 게 뭐냐면 후진타오 주석이 2009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게 가장 최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집트 방문 같은 경우는 2004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을 했고 예.
이란 방문한 것 같은 경우는 200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거예요. 오래됐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가능하면 중동을 갖다가 안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복잡하고. 복잡하죠. 이 네. 셈법이 복잡하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는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대테러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근데 참 그 사우디가 참 원래 미국의 동맹국인데 사우디는 중국하고 원래 외교 관계가 많이 있었나요? 그게 보니까 1990년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요. 예. 우리도 이제 92년도에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니까 90년, 92년 요 언저리에 그때, 예. 그 당시에 덩시아핑이 이제 역시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미수교하고 수교 외교 관계를 갖다 활발하게 맺으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제민 국가 주석이 1999년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처음 국빈 방문했고요. 예. 그런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이 오랜 맹방이지만 또 그 관리들이라든가 기업인들은 우리도 중국하고 관계를 더 예. 깊게 맺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허. 그 사우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최대 원유 도입국이고요.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두 나라 무역액은 740억 달러. 수교 당시 1990년에 12억 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데요. 그리고 또 군사 분야에서도 보면은 수교 2년 전에 60개 중거리 미사일을 또 제공한 또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 이집트는 뭐 원래 그 사우디아 그 중국하고 관계가 많았잖아요. 그 한 2000년 전은 아니고 한 50년 전 반둥회에서부터 보면은 뭐 저원라이하고 뭐 나세르 그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1956년에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로는 처음이고 아랍 세계로서도 처음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예. 그 이번에 제가 그 중국 CCTV 화면을 보니까 그 이번에는 카이로에서도 행사가 있었고 룩소르에서도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룩소르의 그 뭐죠? 신전. 카르나크 신전이라. 예, 신전 거기에서 하면서 양대 문명의 만남 이런 슬로건을 갖다 해가지고 예, 이건 3000년 전이겠군요. 3,000년 얘기를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집트는 예전에 제가 이집트 투자청 초청으로 가서 그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한 덩샤오핑 시절에 중국이 이집트에 약속을 했었대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이집트와 뭔가 같이 해보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5년인가 지나서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우리가 살게 할 만큼 살게 되었으니 갚겠다 그래서 무바라크 시절에 이집트가 무슨 홍해 연안에 이 경제 특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중국의 텐진 경제 특구를 베껴 가지고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중국 텐진 경제 특구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그 경제 특구 개발청 만들고 아예 중국어로 전부 다 그 뭐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관계가 그 후에는 근데 이제 뭐 이집트 혁명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하고는 계속 좀 관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새 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집트에서 그 룩소르에서 행사가 예.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랑랑이 피아노도 치고 어. 그 이제 소프라노도 부르고 굉장히 그러니까 문화 방면에 있어가지고는 역시 전통 있는 나라다. 전통 있는 나라끼리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가 됐고 나머지 사우디나 이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참고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지난 6년 동안에 이란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역시 중국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이제 사우디, 이집트, 이란이 중국이 중동에 진입하는 거점이 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할 수가 있겠고 의심할 바 없이 이제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 높여줄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아까 참 그 아랍연맹 시주석이 갔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참 중국의 지도자들 가서 연설하는 거 보면 재미난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좀 몇 가지 눈길 끄는 표현들이 있던데요. 예, 그렇죠. 이 아랍연맹 본부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중동 평화의 건설자다. 중동 발전의 뭐죠 추진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손톱 그러니까 자신만이 손톱이 어디 가려운지를 안다. 이런 아랍 속담을 인용하면서요. 국가 발전의 길을 선택하는 거는 예. 그 나라 현실에 맞게 선택하는 거다. 한마디로 미국식은 안 맞는다. 미국식처럼 예.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갖다 강요하지 말아 달라. 아하. 왜냐하면 예. 한 국가의 발전의 길은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 전통, 문화 전통, 경제 사회 발전 수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구 사회가 주장하는 서구 민자를 도입하는 강요 그런 건 우리 안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그 지도자들이 보면은 옛날 고전을 잘 인용하는데 예. 이번에 맹자의 대장부론이라고. 그 예전에 장점 주석이 많이 하던 건데 시 주석도 고전 많이 인용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하나 전통이기 때문에 어허.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고전을 많이 안다기보다는 스피치 라이터들이 예.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또 맹자의 대장부론을 인용했습니다. 이거 뭐 구부정은 대장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중국말로 한번 중국어로 그렇습니까? 읽어주세요. 예. 立天之立天下之正理行天下之大道. 이게 뭐냐면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한자로 읽으면요. 입천하지 정립, 행천하지 대도. 그러니까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예. 천하의 큰 길을 간다. 대장부는 이렇다는 거죠. 중국은 그렇게 가겠다. 중국은 이렇게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 중국의 중동 정책은 앞으로 12곡직 이걸 따지고 중동 사람들의 근본 이익을 따져서 출발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한다. 중국은 절대로 위협을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또 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중동에서 대리인을 찾지 않고 세력 범위를 만들지 않고. 완전히 이건 조목조목 미국을 비난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대신에 우리는 같이 1대1로 그러니까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의 친구권에 친구 그룹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 지역에 힘의 공백을 메우려 시도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는 뭐냐면 중동의 어려운 문제를 갖다 돌파하는 해결점은 뭐냐? 바로 발전이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1대1로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무역 투자라든가 인프라 건설을 해가지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갖다가 아주 촉구를 하고 그래서 중동 지역의 모순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경제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은 해법이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있을 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그때 하나생명 베이징 사무소 개소식에 와서도 3분 스피치를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참 인상적으로 그걸 느꼈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학교를 지어야 된다. 어린 청소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갈 학교가 없으면은 할 수 없이 동명이 들고 이스라엘 군한테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학교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그때 강조하는 걸 느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진핑 주석도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뭐 클린턴 때는 뭐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중동의 문제는 사담 후세인 같은 독재 정권에 있는 거다. 민주화시켜야 된다. 강제적으로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그 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니다. 일단 참 근데 사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딱 가르기는 힘든 문제지만 참 시 주석과 중국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관심이 가기는 하네요. 근데 이번 그 중동 방문 좀 서방 언론들은 어떻게 봤나요? 예, 서방 언론들은 왜 이 시기에 시진핑이 중동을 방문했나? 중국은 중동에서 뭘 얻으려고 하나? 현재 중동 정세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방 언론은 관심이 참 많았죠. 이번 예. 시진핑의 행보에 대해서. 하나의 논점은 뭐냐면은 중국이 중동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할 거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 안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중동 정세가 이렇게 얽혀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이란이냐 사우디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중립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재자 역할에 만족할 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선택을 강요당할 거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결국에 가서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운데에 서긴 참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예. 거고. 그런데 사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략이라는 건 여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서로 시각이 아까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인데 현 상황에서는 뭐 진단은 이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략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중동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끝까지 어느 한쪽을 갖다 지지하지 않고 중동의 복잡한 정세에 전면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을 거다.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는 예.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시각이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중국이 참 항상 보면 얘기하는 게 내정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 협력의 어떤 조건에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은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그렇게 그죠? 돼- 이게 예. 보면은 그 중국의 중동 전략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 공존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단순한 정치 구호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제무역 협력 관계를 펼치자 이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 이런 거 상당히 민감한 이런 거보다는 우리 경제적인 문제. 예.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석유 팔아서 살아가지 말고 좀 뭔가 산업 구조를 갖다가 최적화해가지고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중국이 아주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중국도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대1로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뭐냐면 인프라 건설이거든요. 예. 인프라가 뭐냐? 항만, 예. 공항, 철도 이런 걸 갖다가 일단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일단 들고 가가지고 건설회사가 예. 항만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도로 깔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과잉된 거, 철강, 아하, 예. 시멘트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서로가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잘- 항만 예. 건설해 버리면 항만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하면은 사용권을 갖다 또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건설회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또 그러면- 사실 정치 문제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도 사실 중동에서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동이 이제 굉장히 혼란한 상태인데 예. 여기 이런 복잡한 정세에서 중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제할 부담이 너무 크죠. 너무 크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은 중국은 또 중동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만 하는 거지 예. 가능하면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그 말이 뭐냐면 중동 국가가 선택한 길을 갖다 우리는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이 아직은 중동 내정에 간섭할 만큼 모험을 갖다가 하지는 않겠다. 그 중국은 중동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대한 예. 균형을 갖다 잡겠다 이런 이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러면서도 중국이 조금씩 좀 더 개입한 쪽으로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언제쯤 진짜 움직일까 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세시 풍속이랄까요? 아우 재밌을 것 세시 같아요. 풍습, 예. 세시 풍속이라 그러네. 세시 풍습이라 그러네. 그래서 풍속이라고 하지 않나요? 세시 풍속. 아무튼 예. 뭐 중국의 세시 풍속. 예. 그러니까 저기 춘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예. 음력설이. 그러니까 춘절을 맞이하는 중국의 여러 가지 세시 풍속을 갖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